아침 뉴스에서 은퇴 후 자산 부족으로 고생하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중에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막상 60세를 맞이했을 때 계좌에 남은 잔액이 0원이라면 한때는 멀게만 느껴지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이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충분히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현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0원에서 시작해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노후 준비 0원, 60세 이후 생존을 위한 충격적인 금액. 60세 이후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많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노후를 맞이했을 때 통장 잔액이 0원이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의 생존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월 200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짚어볼게요. 은퇴 후에도 집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는 계속 나갑니다. 여기에 여가 활동이나 가족 모임 같은 사교비도 포함되겠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약 200만 원이라고 해요. 에이,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이에요. 현재 200만 원의 가치가 10년 후에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년 3%씩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200만 원은 10년 뒤에 260만 원이 돼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의료비까지 더하면 어떨까요? 60대 이후로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요. 평균적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 단순 계산으로도 월 810만 원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노후에는 최소 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례 1, 대기업 임원이었던 김 씨의 후회.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연금도 꽤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 월세가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월 80만 원씩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가 퇴직금과 연금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의료비까지 더해지니 불과 5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어요. 김 씨는 그때 내 집 마련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후회한다고 해요. 퇴직 후에 월세나 전세 비용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노후 준비에서 주거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례 2, 편안한 노후를 꿈꿨던 박 씨의 반전. 박 씨는 노후를 위해 1억 원 정도를 저축했어요. 나중에 연금 나오면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은 기대에 못 미쳤고 저축한 돈도 금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65세에 다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나 저임금 일이었어요. 결국 박 씨는 노후에는 돈만큼 중요한 게 경제활동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파트타임이나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우리는 노후에도 계속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사례 3,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 최 씨의 비결. 반면 최 씨는 50대부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작했어요. 우선 월급의 20%를 저축하고 연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했습니다. 또 퇴직 후에도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리랜서로 전환했어요. 그 결과 최 씨는 60대에도 매달 약 30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자신만의 상황에 맞춰 최소한의 생존 비용과 여유 자금을 따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투자로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비 습관 점검하기. 지금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노후에는 현재의 소비 습관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 칼럼 60세 이후 당신의 생존 전략은 준비되었습니까? 요즘 은퇴 이후 생존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제 당연하게 들리지만 60세부터 100세까지의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사람은 많지 않죠. 경제적 준비 없이 긴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의 관점에서 노후 생존 전략에 대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1. 은퇴 후 생존에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월 1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요.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보셨듯 월 2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실천 팁. 현재 생활비를 정확히 기록하세요. 은퇴 후 줄어들 항목 교통비, 업무 관련 비용과 늘어날 항목 의료비, 여가비를 구분하세요.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미래 생활비를 추정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월 200만 원으로 살고 있다면 20년 후에는 약 300만 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 준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면 예금과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사례. 이모 씨는 50대 후반에 평생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60세부터는 프리랜서로 전환해 월 150만 원의 고정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있기에 연금과 퇴직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의 말은 많은 걸 시사하죠.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소득원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실천 팁. 당신의 경력을 활용해 가능한 프리랜서 일자리를 탐색하세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미를 소득화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블로그 글쓰기, 사진 촬영, 심지어 온라인 강의까지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3. 자산의 구조를 점검하고 돈을 일하게 만들어라. 노후에는 더 이상 열심히 벌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핵심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해요. 사례. 박 씨는 55세에 본인의 재산을 점검한 결과 주택에만 자산의 70%가 몰려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작은 크기로 줄이고 남은 자금으로 월세 수익이 나는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그는 월 12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실천 팁. 자산 비중을 점검하고 너무 많은 비중이 한 가지에 몰리지 않도록 하세요. 상가 임대, 배당주 투자 등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세요.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목표로 하세요. 4.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라.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때로는 내 소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소비를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생각보다 많은 여유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는 은퇴 후 외식비가 생활비의 30%를 차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외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직접 요리를 시작했어요. 외식비를 줄이니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며 이 돈으로 여행을 다니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천 팁. 한 달 동안의 소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값, 외식비, 의료비 같은 항목을 줄이는 건 쉽고 효과적입니다. 절약한 돈은 다른 가치 있는 곳건강, 여가, 자기개발에 재투자하세요. 5.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례. 정 씨는 50대 초반에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약물치료 대신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하기로 결심했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60세가 넘은 지금도 큰 병 없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천 팁.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문제를 미리 발견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같은 기초적인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식단에서 가공식품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결론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작더라도 한 걸음씩 시작하는 거예요. 통장을 점검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결정할 겁니다. 노후 준비 영어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에 도전해 보세요. 준비된 노후는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은 실천적인 조언과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가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나 인사이트로 보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